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 우리 세리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못 올라가고 입국컷 당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The most cruel punishment in the world is to be ignored by everyone.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벌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의 김선생입니다. 책.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몇 분 안 되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만입니다. 저는 흔한 유부남, 흥분함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시죠.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에세이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다른 책 리뷰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럽니다. 네가 문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지식이 깊어야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물론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취미로 독서, 영화, 뭐 스포츠 등을 하고, 뭐 물론 게임도 하고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도 책은 자주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솔직히 일주일에 한 권씩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책을 읽고는 싶고 읽어야겠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뭐 인터넷 후기들은 다 가짜 같고 뭐가 좋은 책이고 누가 좀 추천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짧은 문학 지식으로 그래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지적해 주시거나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분들도 제가 또 읽어드렸으면 하는 사연들, 그런 것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송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방송은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녹음분을 스푼캐스트와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분들한테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댓글이나 메일 들어온 것들을 리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흑곰의 노래고요. 불안입니다. 네, 블랙베어의 Anxiety라는 노래였고요. 번역을 하자면 검은 곰, 흑웅이겠죠. 흑웅의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같은 제목인 불안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 처음 발매한 지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이게 2010년 여름에 제가 처음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작가가 턱을 괴면서 그 탈모빔을 쏘고 있는 표지였었어요. 자라나라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게 최근이 아니군요. 이게 수정 버전이 2011년에 나왔으니까 7년도 넘은 뭐 비교적 최근 수정본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같기는 한데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더 독자들을 배려하는 거를 그 목차에서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알랭드 보통 책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소설을 읽고 와, 이건 미쳤다. 이건 진짜 미친 소설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그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를 뚫어볼 수가 있는지, 얘는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도 감명을 깊게 받았어서 이 탈모 아저씨가 쓴 책들을 제가 전부 다 사가지고 모아다가 읽고 그랬었습니다. 뭐 여행의 기술, 우리는 사랑일까, 또 뭐 있었지? 일의 기쁨과 슬픔, 행복의 건축,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였나? 뭐 관심도 없던 분야들이었는데 필력이 좋아서 이 양반이 번역해 주신 분이 번역력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최근 쓴 책들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하려면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뭐 그래도 이해를 한다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뭐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가치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판단에 좌우되니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맞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재밌다는 증거를 될 수도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흔들릴 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태도가 내 가치를 결정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동료가 인사를 건성으로만 받기만 해도, 아니면 뭐 연락을 했는데 답이 안 오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영 불쾌하고 멍이 들어요. 기분에 멍이 든다는 표현이 좀 멋있는데, 반면에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선물을 보내주면은 갑자기 인생이 살만해지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항상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 책에서는 불안의 원인 그리고 해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불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주에 사연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지는 않은데 몇 분한테 메일이 왔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지금 라이브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댓글창에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교회 스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교회 스님, 교회 스님님이 보내주신 사연.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수님과 부처님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을까요? 천국도 가고 싶고 만약 환생한다면 돼지보다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교회와 절을 왔다 갔다 하느라 일요일이 바쁩니다. 종교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너무 피곤해도 일요일에는 아무 약속도 못 잡고 쉬지도 못해요. 저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두 종교를 가질 수는 없고 저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상담해 주세요라고 교회 스님이 교회 스님 그쵸, 양다리는 지옥을 갑니다. 교회 스님이 아이디가 뭐 되게 신박하네요. 교회 스님님. 종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 기독교의 철학이랑 불교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독과 땡중 말고 진짜 기독교와 불교를 말하자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현실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착하게 살자라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랑 절이랑 같이 다니면은 절에 가서 찬송가를 뭐 부르거나 이런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공교롭게도 이 책에서도 해법 파트에 종교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통은 그 보통이라는 말이 아니고 작가 알랭드 보통입니다. 뭐 이름이 이래? 보통이야. 무슨 이름이 곱빼기야 뭐야? 뭐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고, 권력, 뭐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은 비판을 하는 것도 공통이 되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옆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은 뭐 어떤 행동들도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다른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교회 스님님의 자유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 뭐 무지, 뭐 그런 세계를 위해서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서 매달리지는 마시고, 대신에 지금 당장 남에게 도움을 주면은 좀 어떨까요? 뭐 그게 꼭 금전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닌데 가벼운 것부터 저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먼저 지나가면서 뒷사람한테 문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노인분들이 오시면은 내가 너무 피곤해도 양보를 좀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쉬운 거, 그런 쉬운 거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쵸. 저도 이제 잘 못하는데, 네, 저는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꼭 그럴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이 하나 더 왔는데요. 이게 아이디가 NEU 능요커네요. 능요커. 능요커. 뉴요커가 아닌 능요커. 재밌는 아이디입니다. 어쨌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시간이 안 맞아서 캐스트로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미친 듯이 주네요. 라이브를 듣고 싶은데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야근을 많이 하시는구나. 뭐 회사에서는 일을 그렇게 시키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서 불만입니다. 제 사수, 그러니까 바로 위에 사람이죠. 사수는 아직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팀장은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마이너스 통장도 갚아야 되고 차 할부도 갚아야 되고 가끔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또 가끔 쇼핑도 해야 되는데 이래서 결혼은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이제 3년쯤 됐는데 언제쯤 저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회사만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차라리 치킨집을 차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미래만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뭐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능욕을 하시는 능욕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은 장사가 더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뉴스만 봐도 뭐 생겼다가 망하는 가게가 너무 많아서 직업적으로는 저도 아직 뭐 회사 짬밥이 아직 7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성공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뭐 이전보다는 더 풍요로워지고 사실 뭐 연차가 좀 쌓이면서 돈도 조금 더 벌고 그렇게 됐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보니까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unfortunate, 즉 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루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에서 마치 뭐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노력하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만, 그걸 반대로 말하면 네가 별거 아닌 이유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거랑 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프고 잔인한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을 하지. 근데 그게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개인의 건강이나 기회, 타고난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나 성공은 사실 뭐 수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외에도 뭐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좀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것도 뭐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 눈에 못난 인간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뭐 단순히 업무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게으르고 노력도 부족하고 그냥 못난 인간으로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게 좀 싫어서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성공이 주는 만족감이라는 게 결국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뭐 더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답은 이제 나온 거죠. 제 생각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고, 노력과 결과는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성과에 오만해하지 않고 겸허해 한다면, 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고 진정 나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직업적인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들로부터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돈만 많이 벌고 싶어, 그게 막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척도야, 그러면은 뭐 막노동하는 게 더 많이 주죠.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많이 줍니다. 서빙 말고
뭐 웨이터나 호빠 선수나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하면 되지. 렉카를 탄다거나. 근데 뭐 이게 사실 정답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저만의 철학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돈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성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다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음악을 하나 또 듣고 오죠.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요. 돈이 다가 아니니까 왁스의 머니를 듣겠습니다. 네, 왁스의 머니 들으셨고요. 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예뻐야 남자죠. 돈 없어 굶어봤어. 돈 네가 뭔데? 네.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런던대를 졸업한 수재가 있습니다. 네. 인맥이 실화가 맞고요. 그 런던대를 졸업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걸 때려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게 일식인가 뭐 한식인가, 이게 한식인가? 뭐 아무튼 그거 하는 이제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도 보면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대기업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어가지고 두 분한테 다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Hello? Hello? 영어 하지 마세요. Hello? 여보세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훈부남의 친구로서 나온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을 여쭈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저 두 가지인데요. 네네. 먼저 그 교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스님님이 그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너무 피곤해도 교회랑 절이랑 하루에 두 군데를 다 같이 가가지고 약속도 못 잡고 아주 죽겠대. 그러니까 제이스님이 고민을 하면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종교를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거를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를 이렇게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는 의향이 큰 것 같은데 사람이 종교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종교 자체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냥 학인 거지. 근데 얘가 그래서 지금 교회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두 가지를 스님 가지면 안 되냐라고 하긴 하지만 존칭해 주세요. 교회 스님님입니다. 예. 교회 스님님. 아니, 교회 스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초기 단계이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좀 파서 종교를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저는 골라달라잖아. 기독교니까 무조건 저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아,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시겠지만. 그러니까 불교는 다 그러면은 사입이야? 아, 이렇게 몰아갈 줄 내가 알았지. 넌 진짜. 아니 왜 전도를 하세요, 교회 스님님을? 뭐 흥분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는 뭐 종교가 뭐 10가지라도 다 믿는 게 그래서 저는 힌두교 믿어요. 다신. 내 소리 하고 있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능욕커님이 보내주신 그 금전과 성공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도 그것 때문에 그 들어가기도 어떤 거? 금전과 성공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근데 아니. 금전과 성공에 대한 불안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 금전은 무조건 필요한 건데. 아니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것 때문에 뭐 그 들어가기도 힘든 회사를 결국에 나왔잖아. 그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오시던데 그거를 그렇게 나오냐? 그게 너 우리 엄마 봤냐? 피눈물 나는 거? 그럼. 근데 능욕커님이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됐는데 성공과 돈은 지금부터 비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저는 그거 사실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길을 접어든 이유는
설레이는 길을 택한 것 같아요. 마음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강해서 식당. 이게 돈이랑은 상관이 뭐 사실은 뭐 금전적으로도 좀 혜택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설레야지 더 오래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옮긴 거죠. 식당이. 네, 뭐 식당은 아니지만은 식당이잖아 거기. 그러니까 식당이긴 한데 나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요식업이라는 분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옮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이스님은 혹시 지금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회사를 관두고 결국에는 네,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해서 자신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한 와이프가 지금 이해해주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혹시 재밌게 읽으신 책 있으시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성경책 말고 좀 재밌게 읽은 책이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읽은 책이 없어가지고. 성경만 읽어? 아니 그냥 난 사실 이 방을 무슨 책에 관심 있어서 여기 사람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방에. 끊어 이 새끼야. 저 하나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 한 번 읽었어요. 어떤 거? 지은이 이민규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뭐 성공 원동력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제가 일 그만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냥 왜 우리 그 있잖아요, 나이키 선전 보면은 Just Do It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그냥 확 마음이 갔을 때 확 시작해야지 뭔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만둔 거고 이 책을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실행이 답이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한번 읽고 다음에 게스트로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끊어. 네. 불안의 저자인 알랭드 보통이 강의를 하고 있는 런던 대학교 졸업생 제이슨이었고요. 여기 학비가 비싸가지고 이 친구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이 1년에 1억씩 투자했는데 한국에 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식당에 취직을 해? 기가 막히네. 어쨌든 다시 이제 책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책의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불안의 원인을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5가지로 보고 있고 해법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5가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절대 이 불안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없어요. 심지어 뭐 몸의 병도 스트레스성은 정해진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불안이라는 인류의 고질적인 정신병을 한 방에 날려줄 만한 만병통치약이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병원을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 그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책을 읽다 보시면은 이 작가 특성상 원인장에서는 불안에 관해 굉장히 긴 역사를 설명하고 좀 따분하게 그 사회적, 경제적, 뭐 정치적 뭐 이런 측면에서 불안의 원인을 막 찾기 때문에 마치 이 모든 것은 사회의 탓이라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더 나은 시대가 오기를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불안한데요. 근데 다음 장인 해법을 보시면 보통은 이 작가 보통이요. 이 보통은 원래 그 알랭드 보통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작가가 언급한 모든 해법에 완벽히 동의하거나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자꾸 남들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노력해도 늘 불안하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이제 치유를 하면서 뭐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저의 불안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뭐 게스트가 없으니까 아주 차분하고 깔끔하게 잘 되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명절인 설입니다. 딱 2월 5일 화요일이 설날이네요. 저도 이제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고 그 다음 주
2월 12일에 아이디 휴머니즘이 아니고 휴머니이즘님이 또 메일로 책 추천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얻는 힘 인간력이라는 책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다지 인기가 있는 책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뭐 저도 2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읽고 이제 12일날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인간력이라는 책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나 뭐 책 추천 내용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때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요 hunbunams@gmail.com입니다. hunbunams@gmail.com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방송 녹음분을 다 따로 올릴 건데요. 스푼캐스트와 유튜브, 파티, 팟빵에서 책 내 맘대로 해석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 라이브 방송에 남아 계신 분들이랑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2월 12일 날 보겠습니다. 그때 봐요. 책!